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사랑스러운 딸, 엄마딸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님 백내장 수술 후기를 들려드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엄마가 백내장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지방에 있는 그런 전문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술 받은 게 생각보다 조금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 단 렌즈가 아니고 다초점 렌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양쪽 다 수술하는데 렌즈 비용과 수술 비용 다 포함해서 한 680만 원 정도 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싶어서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시술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그냥 동네 안과 병원 그리고 안과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 안과 진료를 조금 전문적으로 보고 좀 유명한 병원들 그리고 강남에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여러 가지 병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강남이 저렴한 병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안과까지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전화해서 얼마 금액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시술을 하는지 어떤 렌즈를 취급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 안과는 강남에 있는 오땡땡 안과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안과를 선택한 이유는 동네 병원은 지방에 있는 안과 병원과 동일한 가격 정도가 됐고 그리고 동네 안과 병원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그 절제된 부분이 깔끔하게 절제가 된다고 해서 조금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안과 병원은 제외를 했고 그리고 강북 쪽에 조금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녹내장 관련해서 진료도 받으셨던 병원이 있어요. 거기가 조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가격적으로 똑같이 지방에 있는 안과 병원과 비슷했고 그리고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안과는 조금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고 아버님이 계속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강남 오땡땡 안과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 렌즈 비용이 이벤트가라고 해서 되게 저렴했고 그리고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다 보니까 그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었어요. 레이저 수술을 할 때 추가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일반 수술 비용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남에 있는 오땡땡 안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시술을 받을 때에는 그 렌즈 삽입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렌즈가 어떤 렌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은데 내 눈에 어떤 렌즈가 맞을지는 검진을 받아봐야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도 진료 예약을 하시고 올라오셔서 그 눈 검진을 받으셨어요. 근데 다초점 렌즈가 맞을 줄 알았지만 아버님이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연속 초점 렌즈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연속 초점 렌즈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한쪽당 한 170만 원 정도 수술 비용과 렌즈 비용 포함해서 170만 원 정도가 정도 견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시 교정을 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의 눈 상태를 보니까 추가 비용 없이 난시 교정 없이 시술을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난시 교정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입원을 했는데요. 실비를 받으려면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체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하기 전에 동공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안약을 넣고 11시에
수술을 시작했는데요. 동공 확장하는 약은 뭐 한 번 넣고 30분에 또 한 번 넣고 30분 뒤에 또 한 번 넣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또 한 번 넣고 이렇게 한 4번 정도 넣었던 것 같고요. 수술은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수술방 앞에 있는 대기실이 있어요. 릴렉스 체어에 앉아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30분 뒤에 간단한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1시간 뒤에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눈 확인하신 다음에 우선 진료는 끝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넣을 수 있는 안약들이 있는데 그 안약들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간호사 선생님께 안내받고 나면 수술에 대한 건 끝나는데요. 병원에 6시간 동안 체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잠깐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시간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 병원 안에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빵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그 빵과 음료 먹으면서 그 탁 트인 공간, 롯데타워가 보이는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6시간 후에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술하고 나서 그 안 넣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약 종류도 많고 그 종류를 시간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 것이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항생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안약까지 그 항생제는 소염제 6번, 뭐 스테로이드 안약 한두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넣어야 됐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날 병원 다시 가서 검진을 받고 그 눈 상태에 따라서 이 안약의 횟수는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른쪽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진 하루 받으시고 그리고 왼쪽 그 다음날 왼쪽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검진 받으시고 조금 염증이 있어서 그 다음날까지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5일 방문하셨고 그리고 3, 4일 뒤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이 수술을 저희 아버님이 수술 후에 이 눈이 이렇게 붓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시력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넣으라고 해서 약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금물 같은 거를 넣으면 여기 그 붓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붓기 가라앉는 안약까지 추가해서 처방받아서 넣으셨었고요. 확실히 이렇게 붓기가 가라앉으니까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른쪽 시술했을 때 부었었기 때문에 왼쪽 시술할 때 붓지 않는 약을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서 시술을 하셨는데요. 그 시술을 하면서 붓지는 않았지만 조금 염증이 발생을 해서 아버님이 그 수술하고 다음날 검진을 했을 때 그 염증에 대한 항생제 안약을 추가 처방 받으셔서 조금 넣으셨어요. 물론 하루 정도만 그렇게 넣었을 때 바로 염증이 잡혀서 더 이상 안약을 넣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케이스별로 이제는 눈에 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눈에 붓기도 생길 수 있지만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안약을 넣고 뭔가 약을 먹던지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염증이 안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게 불안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백내장 수술이 되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아버님이 하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들도 혹시 백내장을 진단받았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들으시고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백내장 수술 이후에는 이런 관리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고려하셔서 수술 잘 하시고 시력 회복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기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시아버님의 눈 수술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